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음, 이번 시간은 챕터 9번의 군 고독계 외상부터 진행할까 하는데요. 이전에 배웠던 연부 조직 손상과 조금은 주목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허나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이 챕터의 제목처럼 뼈와 근육의 손상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교재를 보시게 되면 서론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뒤쪽에는 해부학적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아시다시피 해부학적 내용들은 여러분들 그 각각의 교과목에서 따로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 강의에서, 그러니까, 근구국계 외상에서는 주된 저의 강의의 목표는 병태생리학, 그러니까 어떻게 뼈가 다치고 어떻게 손상을 입는지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처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부학과 생리학은 조금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고 그냥 눈으로 살펴보는 정도로 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서론입니다. 서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주되게 보셔야 될 거는 이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거예요. 근급격계 손상이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사지, 그러니까 팔과 다리에 있는 손상들을 주로 이야기할 거고요. 흉부, 복부, 머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챕터에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팔다리의 손상에 대해 이 챕터에서는 대부분 다뤄지고 있다. 팔다리 손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우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팔다리 손상 같은 경우에 이 치명상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말 그대로 환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다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겠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급격계 손상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이제 장애와 함께 2차적으로 다른 손상과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생명에 가중된 위험성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사지 손상을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 줄에 써져 있는 것처럼 이제 다발성 손상의 대부분은 중증의 근골격계 손상을 경험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적 골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뒤쪽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 줄게요. 이거는 성별에 의해서 조금 나눠질 수 있겠다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방 전략이 있는데 가장 좋은 처치는요, 혹은 가장 좋은 의료라고 하게 되면 예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치지 않으면 아플 이유도 없고요. 손상당할 이유도 없고요. 치료받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방 전략에서는 다치지 않게 혹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 다치는 손상당하는 정도를 조금 경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전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다시피 안전띠, 자동차 사고에서 안전띠가 환자의 손상 정도를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배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뭐 스포츠 활동할 때 뭐 자전거나 혹은 모터사이클을 타실 때 헬멧 착용하는 것들, 그 외에 뭐 무릎 보호대라든지 혹은 뭐 정강이 쪽에 축구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보호대를 많이 착용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손상을 예방하는데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외에도 뭐 산업 현장들,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끈 같은 걸 이 허리하고 고정대에다가 착용을 해서 떨어지더라도 낙상을 당하더라도 이 지면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끈에 매달려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예방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눈으로 한번 살펴봐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근골격계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뼈와 근육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아랫부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골격 조직의 구조, 조직 및 구조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골격의 다섯 가지의 기능, 요거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체형을 구성하는 것은 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곱추, 흔히 허리가 굽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아지게 되고 이 체형도 허리가 굽어져 있는 상태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뼈 자체가 단단하지 않고 물러져 버린 상태가 돼 버리게 되면 신체의 제대로 된 모형, 몸매를 형성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요 장기의 보호.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골격계 손상은 대부분 사지가 언급이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근육과 뼈가 없는 부분들은 없어요. 뭐 머리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도 있고 복부에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지는요. 뼈가 가운데 있고요. 뼈가 가운데 있고 근육들이 바깥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연부 조직이 신체 내부에 표면적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중요한 장기를 보호해야 되는 머리나 가슴 같은 경우에는 뼈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죠? 머리 만져보시고 가슴 만져보시게 되면요. 물론 뭐 매우 비만인 사람은 잘 못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만져보시게 되면 두피 만져보시게 되면 뼈를 촉감으로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슴, 흉부 쪽에도 갈비뼈나 혹은 복잡뼈 등을 여러분들 손으로 충분히 촉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뇌라는 매우 중요한 신경계 장기와 이 가슴 안에는 폐, 심장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부 쪽에 가게 되면 매우 굵고 단단한 근육들로 되어져 있죠. 뼈가 아예 그 갈비뼈가 일부분 복부의 중요 장기들을 보호하고 있지만요. 앞쪽에 보시게 되면 뼈가 존재하고 있지 않고 근육만 존재하고 있는데 이 근육도 매우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복부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복부 안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뇨기계나 혹은 이 소화기계 장기들이 대부분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기들을 보호하는데 그 골격계하고 근육계가 같이 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는 골격계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육도 같이 보호하는데 역할을 일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력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허용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골격이라는 것 자체가 보시면 여러분 똑바로 쓰게 되시면 뼈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져 있죠? 중력의 수직으로 수평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방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뼈 그냥 간단하게 그리게 되면 지면에 의해서 중력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뼈들이 다 거의 대부분 세로로 되어져 있어요. 다리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척추도 그렇고 팔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력에 의해 힘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걸을 수 있고 효과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진대사를 위해 염류나 기타 물질들을 저장하는 것도 골격계가 됩니다.
이거 잠깐 위쪽에 보시게 되면 뭐 필수 염료와 에너지원의 저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칼슘 같은 거 특히 여러분들 뼈 하게 되면 생각나는 것이 칼슘이니까 칼슘이 이 뼈 안에 존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뼈에 저장되어져 있는 칼슘을 긁어서 사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생성이 있는데, 이 뼈 같은 경우에는 뭐 해부학에서 다 배우시겠지만, 뼈 안에 빈 공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이 골수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골수가 적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황골수가 있습니다. 적골수는 말 그대로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적골수가 적혈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황골수는 지방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이에요. 지방. 그래서 얘는 적혈구를 생성하지는 않고요. 그냥 이 골수로서의 존재만 존재하고 있다 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이 뼈는 살아있는 생체 구조라는 점 요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뼈가 워낙에 단단하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책상이나 혹은 철제 도구처럼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성장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뼈가 자라지 않는 시기라서 더더욱 이렇게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뼈는 살아있는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는 장기라는 점, 기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던가 혹은 손상에 대해서 병태생리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골격세포는 단백질 섬유와 저장 염료의 바탕지 속에 산다라는 거는 뭐 그냥 책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요런 것들도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부학에서 아마 언급이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뼈 구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굵은 구실들을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뼈 같은 경우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세포라고 말씀해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뼈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혈관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관들이 지나갈 수 있게 매우 단단하니까 뼈는요. 그래서 지나갈 수 있게 관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버시안관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뼈 세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뼈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뼈 모세포는 뼈 세포를 만들어내는 생성시킬 수 있는 엄마 세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뼈 파괴 세포는 뼈에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장 물질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칼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갈가내야 되는데 이때 활성화되는 것이 뼈 파괴 세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한 번쯤 보고 넘어가 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이제 그 관통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버시안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하버시안관은 조금 비유를 하자면 모세혈관들을 이 뼈 속에 집어넣기 위한 관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얽히설키 되어져 있는 부분이 하버시안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통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뼈를 지나가는 매우 굵은 혈관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거를 구조적으로 조금 보시게 되면 뼈 안에 이 관통관이 있는데 이 관통관 안에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버시안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버시안관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미세한 혈관들이 이 뼈 조직 쪽으로 뼈 세포 쪽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하버시안관은 모세혈관,
관통관은 커다란 동맥이나 정맥들이구나, 동맥들이 지나가는 관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이해하자면요, 여기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뼈 몸통과 뼈 끝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골수가 뼈 몸통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병태생리학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여기 혈류 차단, 맥관 절제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뼈가 세포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세포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괴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뼈 조직이 죽어버리게 되는데, 이때는 뼈의 적절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쉽게 부러지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것에 이제 혈류 차단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아래에 있는 책 내용을 보시기 전에 기다란 뼈의 해부학적 구조를 조금 할까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뼈 끝은 대부분 관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지에서는 특히 팔다리의 움직임, 사지의 움직임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관절로 다 모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관절 연골이 맨 끝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뼈 몸통과 뼈 몸통 끝, 그리고 뼈끝, 여기가 뼈끝이 되겠죠. 여기 위쪽에도 뼈끝 이렇게 세 개의 해봤자 구분을 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수가 이렇게 여기 안에 뼈 몸통 안에 차여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뼈 같은 경우도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막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면골이라고 있는데 스펀지처럼 생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 뼈가 맨 끝에는 관절 부위는 이렇게 넓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팔꿈치 부위나 무릎 부위를 만져보시게 되면 갑작스럽게 뼈가 얇아졌다가 무릎 부위에서는 이렇게 커져 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크게 된 이유는요, 이 중력이나 힘을 최대한 분산시키기 위해서 커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마치 스펀지처럼 이렇게 그물망처럼 되어져 있어서 해면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충분히 받고 있던 중력의 힘을 이쪽에서 분산시킨다. 좌우측으로 막 이렇게 분산시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볼 건데, 여기 노란색이죠, 그죠? 이게 무슨 골수죠? 황골수가 되는 겁니다. 지방으로 차여져 있는 황골수.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뼈가 부러지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황골수가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여기 동맥이나 신경들, 정맥들이 모두 다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게 되면 출혈이 발생하게 되고 통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방에 의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우선 나중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이 해박적 구조물을 떠올려 주시면서 기억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각각의 구조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줄 건데, 뼈 몸통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뼈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교적 얇은 치밀골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원통형일 가능성이 높고요. 사지에서는요. 체중이 효율적으로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단단한 구조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력에 대비해서는 중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수평하기 때문에 세로된 종형으로 뼈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반대로 하게 되면 측면에 의해서는 오히려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측면의 힘에 의해서는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뼈 끝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해면골, 망상 조직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이 해면골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중과 충격을 넓은 표면에 분산시켜서 과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이 압력을 그대로 받게 되면 뼈가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쭉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혹은 걸을 때마다 그 충격이 계속 뼈에게 가게 돼요. 그러면 뼈가 계속 금가거나 혹은 그 충격이 위쪽으로 장기에 전달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해면골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뼈 끝에서는요. 이 점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뼈 몸통이나 뼈 끝 사이에 있는 것을 뼈 몸통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간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 뼈 끝 연골. 이거는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성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장판이 이 뼈 몸통 끝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이 뼈 모세포가 뼈세포를 생성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내용도 있지만 우선 뼈 몸통 끝에서는 성장판이 위치하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뼈 소질 공간이라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건 이 골수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 다시 위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죠. 비어있는 공간, 월기가 원래 비어져 있는데 지방지로 차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황골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골수가 위치하는 부분을 이 골수강 혹은 뼈 속질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방이 있으면 황골수, 그 다음에 적혈구를 생성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적골수가 존재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뼈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뼈 막에 혈관과 신경이 분포되어져 있어서 뼈가 부러지게 되면 통증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관통관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아래 이 연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뼈끝 상단 부분을 덮고 있는 매우 부드러운 그리고 탄력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연골의 중요한 부분은 관절면의 기능, 그러니까 관절을 형성하고 있는 뼈의 일부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마찰이 거의 없다라는 점. 연골은 마찰, 뒤쪽에서도 나오겠지만 관절 형태의 부분에서 연골과 그 활액낭에서 나오는 이 윤활액이 거의 마찰을 0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리를 움직일 때나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 부분에 관절이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지거나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느끼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뼈의 분류가 있는데 매우 기다란 뼈들, 긴 뼈라는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지에 있는 뼈들이, 흔히 알고 있는 뼈의 모습들이 이 긴 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목과 발목뼈 같은 경우에는 단골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것들이 엄청 쬐끄맣게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이게 손목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토록 만들게 되는 뼈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매우 짧기 때문에 짧은 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머리뼈나 가슴뼈나 갈비뼈나 축관절, 뭐 골반이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머리 같은 경우 이렇게 약간 평평하잖아요. 조금 굴곡이 있긴 하지만
다른 것들은 요거를 세로로 보게 되면 원통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매우 얇은 형태로 동그랗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평평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종잡뼈라는 것이 있는데 종잡뼈는 조직 안에서 자라나는 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거의 대부분의 그 뼈에서 해당되지 않고 무릎뼈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긴 뼈나 혹은 짧은 뼈나 혹은 평평골인데 종잡뼈는 하나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무릎 맨 앞부분에 푹 튀어나와져 있는 뼈를 만져보시게 될 텐데 요게 넙다리뼈, 요게 정강이뼈라고 보게 되면 여기 앞부분에 동그랗게 튀어나와져 있는 부분을 손으로 만져보실 수가 있을 건데 이게 종잡뼈입니다. 여기 이렇게 피부 안쪽에서 나눠져서 동떨어져서 말 그대로 이렇게 종자를 씹듯이 씨앗을 씹듯이 하나 톡 떨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종잡뼈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관절 구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